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오늘 토익 시험 파트 1, 파트 3 총평을 담당하는 토익 LC 박하늘입니다. 오늘 특히 파트 1, 파트 3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고 앞으로의 트렌드, 요즘 트렌드는 어떤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총평 들어가기에 앞서서 hackers.co.kr 여기 들어와 보신 적 있을까요? 토익 관련한 굉장히 유즈풀한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오늘 시험 관련 정답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매달 토익 담당 선생님들께서 적중 예상 특강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문제지 다운받아서 풀어보고 같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LC 난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파트 1은 난이도가 중상이었습니다. 파트 3 또한 너무 쉽지도 않고 가끔 어려운 또는 부분 패러프레이즈 돼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중보다는 조금 높은 중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파트 1 단어 6개 있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서 들었을 때 못 알아듣게 된 단어나 지금 처음 보게 된 단어 있나 우선 살펴보시겠어요? bending, pouring, plastic bin, lined with, raised, wooden structure까지. 그래서 이 bending은 뭐 허리를 숙이거나 몸을 그쪽으로 기운 것도 bending으로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요즘에는 하다못해 다리를 좀 굽혔다든지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체크해 주시고 pouring은 붓다잖아요. 발음이 두 개예요. pour, 이렇게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 붓다는 또 요 비빙 PP랑 잘 나와요. pouring이 붓다인데 water is being poured 하면 사람이 붓고 있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pouring과 is being poured가 나왔을 때 붓는 동작 사진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실 것. 자, 플라스틱 빈 이거 플라스틱 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플라스틱 통 찾은 기억 있을까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통을 찾았어야 되는데 혹시 모르는 표현 아니면 이 빈이 뭔지 몰랐다면 통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ined with는 줄지어져 있는 거. 그래서 식물들이 또는 의자가 줄지어져 있는 상태로 종종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lined with, lined up with, 줄지어진 상태 알아주시면 되겠다. raise는 뭐 기르다 이런 뜻도 있는데 올리다, 들어 올리다 라는 뜻으로도 자주 쓰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has been raised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태인데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올라가 있는 상태, 뭔가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 raised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 wooden structure 하면 나무로 된 무언가를 빨리 찾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플라스틱이나 우든이 자주 들릴 테니까 플라스틱 빨리 찾을 것 또는 나무로 된 거 빨리 찾아보는 주어 찾기 연습해주면 좋겠습니다. 파트 3입니다. 파트 3에서는 보통 들리는 내용이 보기에 답으로 출제가 되어 있곤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리는 그대로 보기에 나와 있을 경우에는 잘 찾으셨을 거라고 짐작하며 요 패러프레이즈 된 것들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클라이언트가 왔다 그러면 누가 온 거예요, 여러분? 클라이언트가 왔대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죠? 클라이언트가 왔다 하면 커스터머가 온 거죠. 근데 커스터머과 클라이언트가 패러프레이즈 같은 뜻으로도 쓰이지만 다시 말해서 방문객 또는 고객이 나를 찾아왔으면 방문자, 방문객이 찾아온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단어가 패러프레이즈 될 수 있다. 체크해 주시고 자, 이거 팀 같이 하는 느낌이 있어야 다. 팀업, 파트너. 그 다음에 요거 외에는 collaborate. 이 co가 들어가면 여러분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coworker 하면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되겠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함께하는 단어가 또 같은 패러프레이즈로 세트처럼 붙어 다닌다.
체크. 그 다음에 이 material 단어 알아주세요. 이거 뜻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자료로도 쓰여요. 예를 들면 수업 자료 선생님들이 나눠주잖아요. 그럴 때 material, 뭐 paper이나 handout 대신에 대체 단어로 쓸 수 있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또 자료 말고 자재 있죠. 그래서 자재, 플라스틱이나 메탈, 금속 또는 방수로 된 자재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요 자료, 재료 두 가지 뜻을 꼭 기억할 것. 자료, 재료. 아셨죠? 그 다음에 PR. 이거 PR, 나 PR 팀에서 근무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PR 팀이 있거든요. 이 PR 팀이란 Public Relations의 약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홍보 좀 대내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느낌 나나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함께 일하는 느낌. 그래서 public relations가 들리면 이 홍보 쪽에 advertisement 아니면 promotion 이런 단어들을 고르셔야 돼요. 그 외에도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싶다 또는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 뜻이 뭐예요? SNS를 영어로 소셜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자 그러면 이런 팀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다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public relations는 이런 관련 업무와 관계가 있다. 연결 지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뮤지엄이 종종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가 되는데 sculpture 아니면 exhibition 이런 단어가 들리면 그냥 바로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의도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정리를 해보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 출제될 수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부정적인 문제점 관련된 패러프레이즈 단어들이에요. 일단 이 단어를 알아야지 들리거든요, 여러분. ripped가 무슨 뜻이에요? ripped. 립은 입술이잖아요, 그죠? lips, 입술. 근데 R이 되면은 찢다요, 여러분. 그래서 ripped 하면 찢긴, 뜯어진 이란 뜻이거든요. 찢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완전한 상태가 좋은 거잖아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부정적인 문제점 단어다, ripped. 챙겨주시고 일단 얘를 알아야 들리고 얘를 듣고 이 torn, 얘도 찢긴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알았어야 좀 패러프레이즈를 쉽게 문제 풀 수 있었겠다. 다음에 꼭 체크 고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fully booked는 뭐 때에 따라서 업주의 입장이라면 좋은 상황일 수도 있죠. 하지만 뭐 내 스케줄이 fully booked 하면 너무 바쁘잖아요. 그쵸?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을 텐데 그래서 부정적으로 쓰여요. fully booked는 예약이 꽉 찬 상태여서 요렇게 주로 페프가 되는데 이게 아닐 경우에는 내 일정이 fully booked래요. 그러면 이것도 친구들을 못 만나게 되는 상황이죠. 너무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그래서 fully booked는 다른 할 일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도 좀 바꿔져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세 단어 같이 묶음 처리 공부하시고 그 다음 얘도 부정적인 거 맞나요? missing이면 좀 사라진 또는 잃어버린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네 연락처를 내가 잃어버렸어 라고 하면 연락처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lost와 missing 이렇게도 같은 단어로 연결시켜서 골라줄 수 있는지 봐주시면 좋겠다. 자, 이 단어들 부정적인 문제점 관련된 패러프레이즈였습니다. 자, 파트 3 마지막 패러프레이즈 훈련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exterior 뭔가 생소하죠, 이 단어는. 그러면 제가 바꿔서 다른 문제로 퀴즈를 내볼게요. interior. 이거는 다소 익숙하죠? 이게 내부잖아요, 여러분. 건물 내부를 수리하다, 뜯어 고치다. 그럼 exterior를 내가 뜯어 고치고 싶어. 그럼 뭐예요? 최소 뜯어 고친다 했으니까 뭐 이렇게 수리 쪽으로 골랐어도 되겠고.
이 exterior는 외관이에요. 외관. 맞죠? 그래서 interior뿐만 아니라 요 외관도 이제 나온다. 건물 관련된 단어로 등장한다. 체크하시고. 다음 저 로드 무슨 뜻이에요? 짐을 싣다라는 뜻이죠. 짐을 싣다. 그럼 로드 퍼니처는 뭐야, 여러분? 가구를 싣는 거죠. 그래서 이 가구를 실으실 겁니까? 또는 내릴 겁니까? 이런 단어 표현 쓰는 업체는 또는 인더스트리는 어떤 인더스트리예요? 이사 관련 인더스트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로드 퍼니처 또는 로드 뭐 러게지 이삿짐 이런 게 나오면 요런 업종 고를 수 있는지 체크하실 것.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이든 옛날이든. 그래서 그냥 대충 넘겼을 수 있는데 자, 이것 뜻 뭐예요? 이거는 택배 아니면 배달 쪽으로 가셔야 돼요. 택배 회사, 배달원. 아셨죠? 그럼 이건 또 뭐예요? 캐리어? 그 커피 캐리어 그거 담아 다니는 거. 3-4개 홀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캐리어로 쓰이긴 하는데 이거의 진짜 뜻은 운송회사예요. 운송회사 또는 항공사. 아셨죠? 그래서 요거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어디다가 이렇게 배달 또는 운반, 운송해주는 회사. 그 다음에 transport 얘도 얘랑 똑같아요, 여러분. 옮기다, 운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조금 애매하게 알았던 단어들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삼스레 깨닫는 게 있어요. 이 단어 보세요. transportation. 맨날 듣고 가끔 말로 해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책이나 LC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 교통수단이잖아요. 이 교통수단이 우리를 데려다 주잖아. 그죠? 옮겨다 주잖아. 그래서 이게 트랜스포테이션이 됐다. 요 무브 관련된 산업체, 그다음에 회사들, 단어들 다 이렇게 묶음 처리해서 지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apartment repair. 오늘 좀 요런 건물 아니면 이사, 아파트, 집 관련된 단어가 자주자주 들렸어요. 또는 자주자주 보였어요. 일단 이거 해석해 보세요. 아파트 수리잖아요. 아파트 수리를 어디 가서 해야겠어요, 여러분? 아파트 수리를 반상회 가서 뭐 말은 해볼 수 있겠죠. 우리 집 수리가 필요하다. 근데 좀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어디 가서 이 일을 부탁 또는 전달해야겠어요? property 해석. 일단 단어를 알아야 답을 고르죠. 그죠? property는 집이에요. 집. 그래서 아파트랑 property 같은 느낌 나나요? 같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management office 이 집 관리해주는 곳에 가서 이걸 부탁해야 되잖아요. 반상회 가서 말해봤자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객관적으로 풀 수 있는지. 근데 객관적이기 전에 여러분 단어를 알아야지 사람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단어 상황 연결시켜서 공부하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시각자료 한 문제 해볼게요. 이 외에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문제는 이 이전에 라이브 총평 했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총평 해커스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이 시각자료 외에 정답이 뭐였을지 어떻게 요즘 출제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총평에서 다루지 않았던, 라이브에서 다루지 않았던 시각자료입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뭐 위치를 묻는 아니면 어떤 장소인지를 묻는 질문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입구가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입구, 스타팅 포인트 아셨죠? 그래서 입구가 여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쭉 입구에서 가 또는 쭉 걸어가. 그럼 어디서 걸어가야 돼요? 여기서 갑자기 걸어가면 안 되죠. 입구를 기점으로 이렇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구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근데 쭉 걸어가래. 시작하자마자 스피커가 다짜고짜. 그러면 아무 데서나 이렇게 걸어가면 돼, 안 돼요? 시작점이 어딘지를 알고 걸어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이런 시각자료가 나오면 입구를 빨리 찾아줘야 된다. 거기가 스타팅 포인트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일단 우리는 입구를 여기로 세트해 볼게요. 여기가 입구요. 쭉 가래.
그럼 쭉 어디로 가요, 여러분? 입구에서 쭉 가면 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추천할 장소는 right next에 있어 라고 하면 right next 하면서 오른쪽 옆을 보면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바로 옆이니까 요 양쪽을 다 봐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right만 놓고 보면 오른쪽이거든요. 근데 right next to는 무슨 뜻이에요? 바로 옆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른쪽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아셨죠? 그래서 right next to는 여기 아니면 여기다. 근데 여기 답이 없잖아. 그죠? 보기가 없잖아. 그러면 요걸 골라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일단 요런 그래픽 문제가 나오면 입구 잘 찾아. 아셨죠? 그 다음에 right next to 또는 right across 듣고 오른쪽 건너편 큰일 나 여러분. 오른쪽으로 옆에 큰일 나 하셨죠? 바로라는 뜻이다는 right 알아주실 것. 그래서 요게 골라지겠는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LC를 강의하고 있는 태미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어떠셨나요? 잘 보셨나요? 오늘 시험 같은 경우에 날씨는 크게 덥지 않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데 고생스러웠을 것 같아요. 심지어 LC가 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차근차근 Part 2하고 Part 4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여러분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험 꽤 어려웠기 때문에 난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 하신다면 이 영상 말고도 여러분 다양한 자료들이 hackers.co.kr 홈페이지에 가시면 많은 자료들 지금 있을 거니까요. 내가 다음 시험을 조금 더 잘 보고 싶다. 내가 유형 정리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로 가신 다음에 조금 더 다음 시험을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시험 난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art 2, Part 4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죠. 사실 중상보다는 별 4개 반 정도? 그리고 아래 나오는 것도 별 4개 반 정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요즘 LC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험에 여러분 크게 비교했을 때는 너무 어려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상 정도로 평가를 해봤는데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선 Part 2. 여러분 항상 Part 2는 어때요? Part 2의 앞부분 문제는 조금 무난한 반면 뒤쪽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 앞쪽 문제 그리고 뒤쪽에 나왔던 21번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22번부터 우회적인 답변이 후루루루 나오면서 조금 어려웠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의 개수를 살펴보시면 거의 의문사 의문문은 고정이죠. 12개에서 많을 때 13개, 좀 적을 때 11개 정도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의문사 의문문에서 많이 나온다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일반 부정 부가 의문문 5문제, 제한 요청 의문문 한 문제 많이 안 나왔죠? 선택 의문문 비슷하게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마지막에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했는데 평서문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요즘에 서너 문제씩만 나오다가 오늘은 조금 더 많이 5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이 우회적인 답변 뉘앙스를 캐치하는 게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우리 평서문과 의문사 의문문 그리고 의문사 의문문 평서문보다 더 중요한 직접적인 답변과 우회적인 답변들을 예시를 들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보통은 직접적인 답변이 14문제에서 15개 정도가 나오고 우회적인 답변이 11개에서 10개 정도가 나오면 무난한 시험이었다라고 제가 평가를 하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직접적인 답변이 조금 적었죠. 그리고 우회적인 답변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중상에서 상 정도의 난이도를 가져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그러면 어떤 게 직접적인 답변이고 어떤 게 우회적인 답변인지 한번 예시로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앞쪽 문제 7번이나 8번 혹은 9번, 10번 정도의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Number 7. Where is the special lecture taking place? 특강이 어디에서 개최가 됩니까? 했더니 답변으로 In the auditorium. 강당에서요 라고 하면 우리 앞쪽 문제는 무난하게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괜찮은데? 난 이런 문제는 잘 푼다 하시는 분들은 앞쪽에서는 아마 여러분이 오늘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 거고요.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이 문제가 만약에 23번, 24번 혹은 심각할 때는 31번에 나올 수 있죠. Where is the special lecture taking place?
똑같은 문제지만 답변을 정답형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t has been cancelled. 이번에 특강이 어디에서 개최가 됩니까? 이번 특강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없어요. 어디에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코트를 사러 왔는데요. Where are some coats? Oh, they are not in stock. 죄송하지만 저희 코트들은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거 취소가 되었다 혹은 동의어로 여러분이 항상 단어를 하나를 정리할 때는 그 단어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동의어가 최소한 하나, 두 개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cancel의 유일한 동의어 called off. 그거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특강 없어요. 이렇게 우회적인 답변을 여러분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문제 어때요? 이번에도 의문사문문 지금에는 when, 언제 can I expect, 제가 언제쯤 예상할 수 있을까요? The sales report. 그 영업 보고서를 제가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가 똑같이 앞쪽에 출제가 되었다면 이런 답변을 기대하실 수 있겠죠? In an hour. 1시간 후에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In an hour 아니면 sometime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쯤에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난하게 언젠지가 나오면 정답으로 시점. 지금 우리가 이런 거를 when에 대한 정답 유형이라고 부르죠. 나는 when에 대한 정답형을 바로 캐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또 무난하게 지금 앞쪽 문제는 잘 푸셨을 텐데 그렇다면 아까처럼 우회적인 답변이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Didn't you get an email? 내가 언제쯤 이거를 기대할 수 있을까? 무슨 소리세요? Didn't you get an email? 이메일 못 받으셨나요? 즉, I already sent it. 제가 이미 보냈는데요 라고 하면서 나는 이미 보냈다라고 하는 걸 한번 꼬아서 이메일 못 받으셨어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쌤, 제가 추가 자료 언제 받을 수 있나요? When can I get some more materials? 그러니까 제가 학생분, didn't you get an email? 제가 이메일 보내드렸는데 didn't you check your email? 혹시 이메일 체크 안 해보셨나요? 라고 하면서 내가 이미 보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한번 뉘앙스를 주고 있는 문제가 뒤쪽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보셨고요. 우리 의문사문문 한 개만 더 볼까요? Whose class? 제가 종종 물어보거든요. 학생, 지난달에 수강하셨나요? Whose class? 어떤 사람의 수업을 지난달에 수강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또 앞쪽에 나왔다면 나는 Mr. Juice, 저는 주대명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who라고 하는 누굽니까? 혹은 누구의 소유격으로 물어보건 누군지 주격으로 물어보건 누군지 물어보니까 누구다.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잘 나오는 정답이라면 마찬가지 우회적인 답변에서는 그렇게 사람 이름을 기대하시면 안 되겠죠. 이번에 어떤 식으로 정답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I'm a new student. 선생님, 저는 해커스 어학원에 이번 달에 처음 왔는데요. 전 이번 달에 해커스 어학원에 처음 왔기 때문에 지난달에 제가 들은 사람은 없다. Who? 저 처음 왔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쌤, 제가 좀 이따가 북촌에 갈 건데 북촌에 제일 맛있는 식당이 어디예요? 하니까 제가 I've never been there. 전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저 북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라고 하면서 이 지금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뉘앙스로 주고 있는 이 뉘앙스를 내가 잘 캐치한다면 사실 이 뉘앙스에 나오는 여러분 문장들 보셨죠?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 I'm a new student. 저는 처음 왔는데요. 혹은 아까 전에 나왔던 것도 간단한 문장들로 여러분이 충분히 직역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직청직해는 가능한데 이 뉘앙스가 지금 조금 어렵다면 항상 이렇게 지금 꼬아 말하는 좀 사회에 지금 부적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의 사람들이 뉘앙스로 잘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의문사 의문문에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반 부정 부가 의문문에도 직접적인 답변이 있죠. 예를 들어서 Didn't you order the parts from our vendor? 우리의 vendor, 우리의 업체, 우리의 어떤 지금 거래처라고 부를 수 있죠. 너는 우리의 거래처에서 didn't you order? 주문했니? 주문 안 했니? 주문했니? 그지?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네,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I did this morning. 저 주문했죠. 물론 앞쪽에 yes를 붙여주어도 괜찮지만 yes를 생략한 다음에 I did this morning. 이러면 직접적인 답변. 제가 어떤 학생한테 Did you study the last part? 지난 파트 공부하셨나요? 라고 하니까 그 학생이 네, 저 오늘 아침에 공부했어요. 이렇게 했다 안 했다, 그랬다 안 그랬다라고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답변이 말 그대로 직접적인 답변이 되겠고요. 그러면 일반 부정 부가 의문문에
우회적인 답변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너는 우리의 거래처에게서 주문을 했니? 했더니 반전이 나오죠. They went out of business. 여기 나오는 go out of business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여러분 LC뿐만 아니고 RC에 잘 나오는 표현이죠. They라고 하는 건 이 벤더를 말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회사를 부를 때는 they. 뭐 예를 들어서 해커스가 최고야 라고 할 때는 hackers is the best 라고 할 수도 있지만 they are the best. 해커스가 최고야. They are the best 학원. 이렇게 지금 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거래처라고 하는 회사 혹은 업체를 여러분이 다시 받을 때는 they라고 받죠. They went out of business. 그 회사 이번에 파산했어요. 파업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라고 하니까 이 회사가 지금 문을 닫았다. 이 회사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핸드아웃을 프린터 가게에서 지금 주문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물어봐요. Did you order the handout 한 다음에 from the printing company? 프린팅 컴퍼니에서 핸드아웃을 주문하셨습니까? 했더니 제가 actually they went out of business. 사실 그 프린팅 가게가 지금 문을 닫았기 때문에 주문을 못했다라고 하는 걸 물론 앞쪽에 no를 써줘도 괜찮지만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yes랑 no를 생략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뒤쪽 문제에서는 우회적인 답변 그리고 내가 기본적인 표현들을 알고 있어야지 직청직해와 뉘앙스가 가능하니까 Part 2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만약에 내가 Part 2 공부하다가 이 단어는 처음 보내 하는 단어가 있다면 한번 쭉 정리해 주시면서 Part 3, 4를 위해서 복습하시는 것까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의문문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전달하는 평서문 지금 파트를 볼 거예요. 아까 제가 앞쪽에 설명드린 것처럼 평서문 문제가 요즘 좀 많이 나오는 느낌이죠. 5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중에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을 거예요. I have an urgent meeting. 나 갑자기 급한 미팅이 잡혔대요. With the vice president. 나 부사장님하고요. 갑자기 급한 지금 일정이 잡혔습니다. 갑자기 잡혔다라고 하는 거 urgent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at the last minute. 우리 last minute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죠. 저희가 갑자기 급작스러운 미팅이 잡혔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토익은 너무너무 잘 나오는 패턴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항상 미팅은 어떻게 잡혀요? 갑자기 잡히고요. 항상 엘리베이터 어떻게 돼요? 고장나죠. 항상 주차장엔 자리가 없고요. 항상 내가 누군가랑 연락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자리에 없고요. 그죠? 이렇게 갑자기 미팅을 잡았다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해결책 어떻게 말하죠? I'll reschedule. 제가 그러면 you're out of plans. 당신의 다른 계획들을 reschedule. 일정을 바꿔드릴게요. 아마도 어떤 직원과 그 사람의 비서나 그 사람의 직장 동료의 대화겠죠? 제가 만약에 오늘 총평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I have an urgent meeting. 제가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겼으면 상대방이 I can reschedule. 제가 당신의 일정을 reschedule. 잡아드릴게요. 다시 혹은 제가 당신의 어떤 일정을 바꿔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등등의 포인트로 잡아줄 수 있겠고요. 문제점이 나왔을 때 해결책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특히 토익에 잘 나오는 패턴들이니까 묶어놓을 때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평서문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제안과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let's 뭐뭐 하자라고 하는 어떤 제안의 표시나 혹은 요청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말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일상적으로 많이 쓰죠. I'd like you to. 난 네가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I'd like you to leave some comments. 나는 네가 우리 웹사이트에 후기를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 제가 학생한테 이번에 LC 만점 나왔는데 I'd like you to leave some comments. 저는 학생분이 만점 받은 김에 저희 홈페이지에 만점 한번 자랑하는 커멘트를 좀 남겨줬으면 좋겠는데요? 했더니 상대방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 have some free time tomorrow. 쌤, 저 내일 시간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내일 시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수락한 느낌이긴 하죠. 거절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I'm too busy these days. 쌤, 제가 만점 받은 건 너무 감사드리겠는데요. 제가 시간이 요즘 좀 없어서요.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학생은 너무 착하다, 그죠? I have some free time tomorrow. 제가 내일 시간 되니까
내일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수락하고 있는 let's라고 할 때도 우리가 무언가를 제안했을 때 좋아요라고 하는 sure 표현할 수도 있지만 sure를 생략하고 좋다라고 하는 걸 긍정적인 의미로 수락하는 표현. 여러분 간단한 문장이지만 내가 빠르게 해석을 할 수 있나 보셔야겠고요. 쌤, 저는 part 2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선은 지금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총평 자료들에서도 이번 시험, 지난달 시험, 지지난주 시험, 그리고 그 전달 시험 되게 여러 가지의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들을 보시면서 요즘은 이런 지금 느낌의 우회적인 답변이 잘 나오니까 패턴 정리를 먼저 하시고요. 패턴 정리를 한 다음에는 내가 이 짤막한 문장이지만 바로바로 쉐도잉이 지금 되지 않는다면 한번 여러분이 이 스크립트를 펼쳐 놓으시더라도 I'd like you to leave some comments on our website. 따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보기도 한번 I have some free time tomorrow 이렇게 지금 오답과 정답을 지금 구분해 보시면서 정답에 나오는 문장 큰 소리로 읽어보시고요. 쉐도잉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띄어 읽으시면 안 돼요. I'd like you to leave some comments 하면 원어민과 너무 다르잖아요. I'd like you to leave. I'd like you to leave 해서 여러분이 문장을 읽을 때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전치사 구라던가 목적어까지 한숨에 쭉 읽어보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면 확실히 귀가 빵빵 뚫리거든요. 그 연습까지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파트 2가 되겠고요. 우리 그럼 파트 4 갈까요? 자, 파트 4는 우선 문제 풀이하는 방법이 3가지로 나뉘잖아요. 우선은 그냥 듣고 바로 찍는 거. 듣고 찍기 문제, 여러분이 들은 다음에 그 단어를 바꿔버리는 paraphrasing 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큰 따옴표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옛날에는 듣고 찍기 문제가 막 18개, 19개가 나왔다면 요즘 확실히 줄었죠. 바꿔 말하기 문제가 옛날에는 9문제, 10문제가 나왔다면 확실히 늘었기 때문에 나는 듣고 찍기 하나는 자신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요즘에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이 Part 4 혹은 Part 3 똑같고요. 해석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오늘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딱 큰 따옴표 문제만 해석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내가 해석하는 문제만 틀렸다 하신다면 높은 점수를 기대하실 수 있을 텐데 우선 우리 요 지금 내용들도 정리할 거지만 우선 요 출제 유형들도 추가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단어 정리도 해볼게요. 우선 사내 공지와 전화 메시지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뭐 평이한 문제였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관광 가이드 문제가 좀 나왔거든요. 관광 가이드라고 하는 거 뭔지 알잖아요. 어떤 가이드가 여러 명의 관광객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안내문이 나왔는데 뭐 내용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다 아까 단어 좀 이따가 정리할 거에서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방송, 우리 라디오를 들을 때 라디오에 지금 나오는 어떤 방송이라던가 어떤 제품이나 어떤 물건 같은 걸 홍보하는 광고 문제가 한 세트가 출제가 됐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파트 4에 어떤 사람이 여러 개의 지금 지문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죠. 질문들을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보기를 볼 때 일단 보기에 나오는 단어 그리고 듣기에 나오는 그 지문에 일단 동의어가 있는지를 맞춰주시려면 동의어를 충분히 여러분이 공부하고 가셔야 되고요. 사실 파트 3와 파트 4의 동의어들은 거의 겹치잖아요. 내가 파트 3 공부를 확실하게 했으면 파트 4가 쉬울 거고요. 내가 파트 4 공부를 완벽하게 했다면 파트 3가 쉬울 수밖에 없는 시험 구조인데 또 파트 3, 4를 잘 준비하면 파트 7이 쉽고요. 내가 만약에 그 파트 3, 4, 7을 다 공부하지 않았다면 고득점 받긴 어려운 시험이 토익이죠. 그래서 단어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6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On sale, a special offer, a discount. 무난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어려운 단어가 a bargain. It is a bargain. 이거 되게 저렴한 거다. 이거 되게 저렴하다. 뭐 싸다라고 말할 때 a bargain. It is very cheap 보다는 it's a bargain. 이런 표현 많이 쓸 거고요. Wow, that is a great deal. Wow, that is a great deal. Great deal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거래다. 거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deal이라고 말하는 거는 깎아준 거. 나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deal, 거래보다는 어떤 지금 할인 판매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rate도 똑같아요. rate가 물론 비율이란 뜻도 있지만 토익이 좋아하는 다이어에 거의 첫 번째에 서 있는 rate, 가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special rate 하면 특가를 말하는 거라 나는 저렴하다라고 할 때 cheap 혹은 위쪽에 나오는 on sale 이 정도만 알고 계셨다면 on sale 말고도 a special rate. I can give you this
I can give you this item at a special rate. 제가 이 물건을 특가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아, 특가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남자가 여자한테 제안하고 있는 거는 디스카운트구나. 이렇게 연결해 보실 수 있어야겠고요. 서류. 우리 아까 사내공지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사내공지에서 서류 얘기는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항상 서류. 다큐멘트 말고 서류의 종류 같은 경우에 report. 아까 우리 앞쪽에 파트에 잠깐 봤던 sales report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proposal. 제안 같은 경우 나올 수 있고요. contract. 계약서, 우리 contract라고 하는 거, agreement라고 하는 걸로도 많이 바뀌는데 우리가 보통 외국 사이트에 홈페이지 가입할 때 firms하고 agreement에 지금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표현들 많이 쓰죠. 이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document의 동의어로 paperwork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서류를 항상 검토하거나 참고하세요라고 하는 동사가 따라 나올 텐데요. 검토하다라고 하는 거 review. Please review the document. 이렇게 지금 검토해 주세요. 혹은 go through. 여기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look over. 마찬가지로 검토해 보세요. 까지 체크하실 수 있고요. 혹은 우리가 서류를 나누어 준 다음에 여러분 제가 서류를 핸드아웃 할 건데 여기 있는 거 참고해 주세요라고 하면 참고하다라는 단어 일단 여러분 뭐부터 떠오르세요? 참고하다. R로 시작하는 거. Please refer to the document you just received. 당신이 방금 전에 받은 그 다큐멘트를 refer to. 근데 어렵게 참고하다라고 하지 않고요. Please check. Please look at. 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참고한다는 동의어잖아요. 얘가 보기에 잘 나온다면 듣기 할 때는 Please check the handout you just received. 당신이 받은 핸드아웃을 보세요 라고 하는 게 보기에 refer to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동의어가 의미상의 동의어인지 완벽하게 지금 여기 나왔던 것처럼 본다라고 하는 거 검토한다라고 하는 동의어가 나오는 건지 항상 카테고리를 잘 묶어 놓은 다음에 그 단어를 같이 외워주시는 게 빠르고요. 오늘은 검토하다를 봤다가 내일 모레는 뭐 참고한다를 본다. 그러면 다큐멘트에 관한 동사가 지금 뿔뿔이 흩어지는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내가 암기할 거라면 아, 서류에 잘 달라붙는 단어는 여기 있는 걸 검토한다. review, look over, go through 이런 표현들이 있구나. 그리고 참고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가 있죠. hand out, pass out, distribute. 이렇게 이 단어, 명사에 따른 동사들을 여러분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쭉쭉쭉쭉 연결해서 함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광고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죠. ad나 advertisement 말고도 두 가지 유명한 C로 시작하는 명사, campaign, commercial. 나는 캠페인과 커머셜 들었을 때 바로 캐치할 수 있다 하신다면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아, 커머셜이라고 하는 게 나는 형용사로 상업의 라는 뜻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상업에만 알고 있었네 하신다면 상업이라는 형용사도 좋지만 LC에선 조금 더 명사로 광고란 뜻으로 잘 나온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쌤 저는 야채나 이런 향신료에 관심이 없어요. 저도요. 저는 뭐 사실 이런 단어 제 입으로 써본 적도 없고요. 우리나라 말로도 써본 적이 없고요. 영어로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검색했죠. 허브의 종류가 어떤 게 있나 했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rosemary. 와우. 로즈마리 좋아하세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니까 oregano. 뭐 제가 지금 열심히 굴려서 발음해 봤는데 한 번도 저도 발음해 보지 않은 oregano. 뭐 이런 지금 뭐 허브가 있나 봐요. 근데 이 허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허브라고 발음하지만 영어에선 H가 묵음이에요. 그래서 herb가 아니고 herb. 근데 또 herb라고 하는 발음을 할 때 미국 사람들은 R 발음을 살리겠죠. R, herb. 근데 영국 사람들은 R 발음을 살리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절대 싫어하잖아요.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 herb 하지 않고 up, up. 그러니까 나는 이 발음도 일단 안 들어야 되고 이 발음도 거의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up가 잘 안 들렸을 거예요. 나는 herb나 up. 너무 잘 들리는데요. 그리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신료가 오레가노예요.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쉬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 이런 문제는 좀 어렵다 하신다면 마찬가지 듣고 찍기 문제도 마냥 쉬운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시험 간단하게 여러분 보실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요거 우리 묵음 나온 김에 얘까지만 체크할까요? 먹는 얘기 잘 나오잖아요. 우리 토익에서 먹는 얘기 나올 때 요 연어
여러분 전 연어는 좋아해요. 이 발음은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 발음 우리나라 발음으로 잘못 발음했을 때 살몬이라고 써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살몬은 사실 틀린 발음이고요. 살몬이 아니라 어떻게 발음하죠? 여기서는 L 발음이 묵음이기 때문에 얘랑 똑같아요. 이거 발음할 때도 half 안 하죠. half. 이것도 발음할 때는 salmon. 만약에 제가 salmon 샐러드가 먹고 싶으면 Can I get a salmon salad? 세먼이라고 발음하는 거 이것도 지금 여기 발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쌤 영어는 너무 법칙이 다양해요.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나올 때마다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나올 때마다 암기해야 되는 게 일단 발음도 그렇지만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뭐 사실 규칙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암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개씩 암기하시면 너무 진부한 얘기지만 1년이면 700개, 2년이면 1400개 다 외우실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두 개씩 보신 다음에 오늘 보신 게 herb, salmon. 점수 잡는 hackers.